종현입니다. 언젠가 애는 마릴라에게 말했다. 가장 즐거운 날은 굉장하거나 근사하거나 신나는 일이 생기는 날이 아니라 목걸이를 만들듯 소박하고 작은 즐거움이 하나하나 조용히 이어지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요,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1시간 연착이 된다면 1등석 승객들과 일반석 승객들 중에 어느 쪽이 더 불만을 느낄까요? 제 생각엔 1등석 승객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상생활에서 좋은 일을 많이 겪는 사람일수록 나쁜 일이 생기면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근데요, 아무리 좋은 일이 계속된다고 해도 그 만족감이라는 건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대단한 일의 연속보다는 소소한 일의 연속이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가끔 문자로 사연을 보내고 싶은데 별다른 일이 없어서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별일 없는 하루가 꽤 괜찮은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3월 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Don't look at me, it's way too soon to see what's gonna be. Don't look at me. All my life I never knew what I could be, what I could do. Then we were new. Ooh. You came along and made my life a song. One lucky day you came along. Just in time, while I was searching for a ride, you came along, then we were new. Ooh. We can do what we want, we can live as we choose. You see, there's no guarantee, we've got nothing to lose. Don't look at me, I can't deny the truth. It's plain to see, don't look at me. All my life I never knew what I could be, what I could do. Then we were new. Ooh. We can do what we want, we can live as we choose. You see, there's no guarantee, we've got nothing to lose. Don't look at me, it's way too soon to see what's gonna be. Don't look at me. All my life I never knew what I could be, what I could do. Then we were new. Ooh. Then we were new. Ooh. Now we are new. Ooh. 네, 3월 2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폴 맥카트니의 New였습니다. 뭔가 통통 튀는 그런 매력이 있는 노래. 폴 맥카트니
노래였어요. 자, 오프닝의 이야기 김하연님께서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죠. 전 하도 파란만장한 10대, 20대를 거치고 나니 요즘은 소소한 하루는 그저 행복할 따름입니다. 소소한 하루라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푸른맘과 쫑디가 있으니 더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맞아요. 소소한 하루, 그 소소한 하루가 어떤 하루죠? 예. 사람마다 또 이 기준점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김윤정님, 제 얘기예요. 지난주부터 같은 일상의 반복에 매일 집, 회사, 집 패턴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더니 특별한 게 없어 사연을 못 보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프닝 멘트 들으니까 이렇게 소소한 삶도 특별하게 생각해 보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뭐 특별한 일 없어도 네, 즐거운 날이 될 수 있고요. 즐거운 날이 또 특별한 날이죠. 뭐 특별하다는 게 뭐 별건가요? 글쎄, 저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요즘은 그렇게 제가 대외적인 스케줄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좀 한량처럼 굴고 있는데 방에 좀 들어가서 안 나오는 좀 잠드는 시간도 훨씬 달라졌고요. 진짜 이건 늦게 잔다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시간? 한 오전 11시, 10시에 자면 일찍 자는 그 수준이 돼버려서 요즘 좀 정말 패턴이 완전 변한 그런 느낌. 또 저의 원래 패턴에서도 좀 더 변해버린 그런 느낌도 들고 하네요. 이렇게 지내다가 또 일 생기고 하면은 다시 또 바쁘게 지내겠지만 이런 일상들도 저에게 있어서는 좀 특별하고 소소하다라기보다는 일탈의 시간이기도 하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어도 말이죠. 예. 자, 오늘 토정 비교를 함께 합니다. 정인씨 그리고 돈스파이크 두 분 오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해요. 문화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슈만 서거 160주년 기념음악회에 초대합니다. 3월 22일 화요일 오후 8시 장소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푸른밤은 미래의 엔기출, 마운티아, 다우닝 산업, 세정 웰메이드, 롯데 관광개발, 미니코리아, 삼성 정밀화학, 미건 의료기,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엘로라는 보컬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또 낸 앨범인데 FWB라는 곡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곡을 들었을 때는 Friends with Benefit라는 곡으로 이제 발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좀 표기가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어쨌든 FWB로 지금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후디라는 이제 여성 보컬과 함께 했는데요. 이 후디라는 보컬리스트도 이제 상당히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여성 소울 싱어송라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분도 비비드 크루의 한 명일 거예요. 비비드 크루는 이제 뭐 그레이, 크러쉬, 자이언티 뭐 이런 분들 힙합
언더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분들이죠. 지금은 비비드 크루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예, 그런 재능 있는 분들과 함께 또 크루를 이뤘던 분의 노래가 발표가 돼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엘로의 노래가 언제 나올까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또 나와서 참 잘 들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두 보컬리스트의 케미스트리가 상당히 좋은 그런 곡입니다. 엘로의 BWF FWB 들을게요. 생각해봤어 요즘 너와 나 You and me yeah. 우린 서로의 인사이도 아닌데 자꾸만 껴안아 You and me yeah. 알고 싶어 내게 뭘 원하는지 오, 내게 있어 나란 존재가 어떤 건지 baby friends with benefits. Friends with benefits. 굳이 말 안 해도 벌써 넌 알고 있어. You and me, yeah. 몸이든 맘이든 그건 중요치 않아. 우리 원하는 게 뭔지 그 하나만 느끼면 돼 yeah. We love until it's over 넌 난 이미 Do you love me? I love you Yeah Yeah 어젯밤 주고받은 건 마음이었는지 그냥 몸이었는지 할 필요 없어 네, 엘로와 후디가 함께한 Friends with Benefit F with W Benefit B FWB 듣고 왔습니다. 이거 뭐 좀 FWB 이렇게 하니까 뭐 팀 이름 같아요. 그죠? 박수영님 막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듣고 있어요. 공허하달까? 뭔가 쓸쓸한 느낌이 지금 제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즐겨찾기로 가져와야겠어요. 좋은 노래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가사 내용도 좀 그래요. 뭔가 좀 결핍되어 있는 느낌? 예. 뭔가 맞아요 이게 어쨌든 조금은 뭐랄까 얕은 가사기도 한데
결핍되어 있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김정수님, 안녕하세요. 전 회계사 사무실을 다니는데요. 매일 낮에만 듣다가 3월은 법인세 신고 기간이라서 이 기간만 되면 불면증이 생기네요. 덕분에 이 밤에 라디오도 들어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불면증 때문에 또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바쁜 일정도 있으시고 신경 쓸 것도 정말 많으시고 잘 정리하시고요. 또 3월 이제 막 시작했지만 그래도 또 시간 금방금방 흘러가니까 내일부터 또 날씨가 완전 봄 날씨 된다던데요? 벌써 봄이 오는 건가? 안 왔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래요. 정순씨 힘내십시오. 김혜승님, 쫑디 오늘 학교에서 자소서 쓰라고 나눠줬는데 한 칸을 남기고 못 끝냈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나 싶으면서 우울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있죠. 뭐라도 있어요. 근데 내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 뿐이니까 그냥 그럴듯한 걸 쓰지 않아도 돼요. 사실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막 나 제일 잘하는 거? 난 노래를 제일 잘하지. 아니면 나는 공부를 제일 잘하지. 뭐 남들이 어려워하는 걸 내가 잘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남들도 잘하는 거 나도 잘할 수 있는 거고요. 남들이 이런 것도 이제 자소서에 쓰나? 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거를 이제 너무 막 좀 큰 걸로 생각을 해서 남들이 봤을 때도 이제 그럴싸해 보이는 것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못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있어요. 모두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하는 것. 하나는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살면서 나를 두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잘하는 게 한 가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쓰면 되는데 너무 그렇게 무겁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물론 학교에서 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눈이 신경 쓰일 수 있겠지만요. 너무 그런 걸 생각을 하다가 막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은 거지? 이런 생각까지는 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윤정희님, 쫑디 오늘 학교에선 다 개학이다 개강이다 시끄러웠겠죠. 저도 매년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면서 설레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막막한 마음으로 교실에 앉아있곤 했었는데 직장인이 된 지금을 생각해보니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때 그렸던 모습과 지금의 저는 좀 다르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사실 나의 모습을 항상 내가 예측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저도 그렇고요. 제가 한 27쯤에 지금 제가 DJ 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 뭐 물론 자고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12시에 자진 않았겠지 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가수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요. 뭐 나의 미래를 상상하는 즐거움은 있지만 그것을 맞추지 못했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람 당장 내일도 모르는 건데. 네. 이시연님, 쫑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걱정이에요. 밤낮이 바뀌어서 그런가 싶어서 밤을 새보고 잠을 줄여봐도 저녁에 잠깐 피곤하기만 할 뿐 새벽엔 잠이 안 와요. 어제는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서 밤새 힘들었는데 오늘은 잘 잘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예, 또 가끔은 잠이 안 올 때가 있기도 하지만 어서 또 본인의 패턴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심장 콩닥콩닥. 불안한 마음. 사실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는 건 맞는데 어쨌든 시현씨 그런 고민들과 감정들도 좀 일상생활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그래도 어쨌든 깨어있는 시간이니까요, 차라리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신은지님, 쫑디 오늘은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날이에요. 속이 상해서 오랜만에 아빠랑 통화를 했는데 가만히 듣던 아빠가 딸, 힘들면 언제든 쉬어도 좋아. 다 괜찮아. 라는 말에 펑펑 울었네요. 아빠는 저보다 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일해 오셨을 텐데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내일은 기운 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한 번씩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은지씨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아버님 말씀처럼 힘들고 지치고 할 땐 좀 쉬어도 괜찮아요. 네,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힘을 얻어내셨다는
있다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64님, 요즘 입시 준비에 시달리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하루 종일 학교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요. 집에는 자러만 오는 듯해요. 힘들고 속상하네요. 쫑디 저에게 파워를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고생하네요. 사실 참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 학생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이 지금 고생하는 시간 자체가 또 보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원하시는 것들 잘 이루시고 꿈과 뭔가 좀 목표하는 것들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길. 사실 보이진 않잖아요. 내 꾼이 얼마나 앞에 있는지, 몇 발짝 앞인지 보이진 않지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루하루 이제 고생 속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 정말 코앞에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날 위해서 조금씩 고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056님, 쫑디 창원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오늘도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면서 푸른밤을 듣네요. 오늘 저희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배정받은 교실에서 선생님 말씀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니 언제 저렇게 컸나 하고 눈물이 핑. 어찌나 대견하던지 많이 함께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쫑디가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좀 멋진 취미네요. 도자기에 그림을 또 그리시면서 듣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입학 축하드리고요, 따님. 그리고 건강하게 크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할 텐데, 새로운 것들, 그런 이야기들 또 어머니에게 와서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노래 듣죠? 세렝게티의 봄의 발라드 듣겠습니다. 시간은 그댈 기다리며 헤매이고 있죠. 수많은 날들을 그대를 꿈꾸며 잠이 들었었죠. 꿈속에서도 그대는 내 맘을 두근거리게 하죠. 날 그대를 기다리죠. 그대 내게 오고 있나요? Oh my baby, oh my baby. 난 그대만 생각하죠. 그대 내가 느껴지나요? Oh my baby, oh my baby. 사랑을 믿는다면, 사랑을 원한다면 지금 그대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요. 숨어버리지 말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해요. 난 그대를 기다리죠. 그대 내게 오고 있나요? Oh my baby, oh my baby. 난 그대만 생각하죠. 그대 내가 느껴지나요? Oh my baby, oh my baby. 꿈꾸고 있죠. 그대에게 별이 될 수 있기를. 그대 눈 속에 비치는 사람이 나이길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지구가 둥근 이유는 누구든 구석에서 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요일 이분들이 있는 이유는 혼자 끙끙대면서 고민하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푸른밤 가족들의 든든한 상담사 돈스파이크 그리고 정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토정 비결.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진땀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토닥토닥 위로하며 정답을 찾아가 보는 시간 토정 비결. 푸른밤 가족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돼주시는 분들 돈스파이크 그리고 정인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그래요. 이제 3월이에요. 벌써요? 2월이 3월 2일이에요. 2월이 다 지났어요. 와 진짜 빠르네요. 봄이네 이제 벌써 3월이라고요? 대단하죠. 네. 시간 빠르고. 자 이제 3월인데 두 분에게 어떤 이제 변화 좀 있었나요? 이제 3월 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학교를 다시 개학했죠. 다니고 있고. 저도 학교를 하나 나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네네. 예, 학교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인 씨는요? 저는 이제 3월을 맞이해서 집 청소를 대청소를 좀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를 진짜로 맞이하는 느낌 같은 느낌? 대청소. 이제 올해가 청소로. 새로 시작하는 느낌. 맞아요. 좀 계절 바뀌면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자, 뭐 그렇다고 해도 사실 엄청난 변화가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죠. 아직 이제 지금은. 그렇긴 하죠. 옛날에 뭐 학교 하나만 다닐 때만, 물어봐도 예. 돼요? 종현 씨는 어떤 변화가 생기셨어요? 전 딱히 뭐 똑같았어요. 네. 똑같아요. 저도 한번 성의 물어보고 있게 해주세요. 싶었어요. 네, 그쵸. 성의 있게 해주세요. 성의 있게 해주세요. 소울없게. 정말로 소울 있게 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 별게 없네요. 3월이 돼도 뭐 똑같네. 24시간이고 뭐 1분은 그렇죠. 60초고 똑같네. 똑같아. 그냥 뭐 저는 날 좀 따뜻해져서 3월 되니까 제가 저번 주 이번 주 좀 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좀 있어서 네. 좀 집에서 좀 박혀서 집에 방에 박혀가지고 네. 곡도 좀 쓰고 좀 그러고 있었어요. 그냥 3월이 됐다라기보다 좀 요즘 시즌에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생겨서 곡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홍서영님. 아름답네요. 제가 마지막에 토정 비결 들었을 때는 세 분이 치킨 시켜 드셨었는데 오늘은 안 돼요. 절대 드시지 마세요라고. 절대 생각 안 났었는데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또 뇌에서 저 좀 전에 치킨 먹고 난리치잖아요. 왔어요. 그래요. 뭐 드셨어요? 어떤 치킨 류의? 먹고 왔어요. 어떤 류? 어헐. 간장치킨 먹고 왔어요. 맛있죠. 간장. 딱 지금 배고플 텐데 홍서영님 서영 씨가 지금 또 저의 네. 위를 자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떡해. 제가 쏘겠습니다. 뭐 드실래요, 정인 씨? 저 때도 제가 쐈잖아요. 아니 오늘은 제가 쏠게요. 아 정말요? 네. 정인 씨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지금 치킨 가야죠. 치킨이요? 네. 정현 씨가 쏜다고요? 네, 저번에 얻어 먹었으니까. 저 또 먹을래요. 아, 몰라. 물론 치킨. 아 치킨은 아유 아이고, 문제 드시고, 없 드시고. 문제 없죠 문제 없죠. 오늘은 뭐 뭐든 무슨 치킨이든 이제 네. 절대 안 된다고 홍서영 씨한테 저희가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요? 저희가 배고픈데. 아, 그렇죠. 서영 씨 죄송하지만 같이 저희도 먹읍시다, 홍서영 먹고 씨도. 살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홍서영 씨도 네. 시킵시다. 네네. 서영 씨 남은 거 좀 갑시다. 더 드세요. 없겠구나. 이제 시켜 드세요 다시 지금. 시켰습니다. 정현정 씨. 토정 비결에서 나누는 즐거운 이야기들로 활력을 좀 얻어가야 되겠어요. 힘을 주세요. 힘. 그래요. 힘내십시오. 들으시고. 이거 뭐 고민 있으시면 또 보내주시고요. 네. 자, 토정 비결은 여러분의 다양한 상황과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돈스파이크 씨가 소개해 주시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그럼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는 리플렉스의 까맣게 듣겠습니다. 잠들 수가 없는 밤은 내게 자꾸 네 얼굴을 그리게 날 아프게 했던 지난 나도 다 잊게 네가 떠나던 날이
리플렉스의 까맣게 듣고 왔습니다. 야, 노래 나가는 중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훈훈했어요. 예. 훈훈했습니다. 이제 뭐 돈 스파이크 씨가 간장게장을 오늘 또 드시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또 그걸 또 이제 너무 맛있어서 아. 포장을 하셨다고 네. 또 남는 게 있다면서 네. 아, 좀 먹자며 네. 막 이렇게 근데 밥이 없다 하면서 이제 저 혹은 정인 씨 그리고 PD님 세 분 중에 한 분 이제 가위바위보 드리겠다고 해라. 했는데 네. 뭐 저는 뭐 오늘 또 곧 치킨을 얻어 먹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너무 이렇게 괜찮고 훈훈한 분위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역시 가져 올라올 건데 네네. 세 분 중에 한 분이 안 가져가실 거면은 네네. 이 자리에서 먹던 거 아니면 제가 다시 가져갑니다. 아니에요. 정인 씨가 가져가실 겁니다. 아유, 또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정인 씨가 가져가신다고 아니, 네, 하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예, 이럴 예. 때 정말 소울이 나오시는군요. 어쩔 수 없다는 저 말에서 정말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죠.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네네 맛있게 드세요. 아유, 네. 조수연님이 치킨 와 청취자 기만 방송 너무 하시네요. 네, 넘어가죠. 기만이라니요.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말입니다. 네. 선아리님 세 분 때문에 저도 어제 먹다 남은 치킨 박스를 열었습니다. 같이 먹어요 우리라고. 네, 맛있게 같이 드세요. 먹어요. 우리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귀찮으셔도 네. 기름에 한번 다시 튀기시면은 정말 맛있어요. 다시 기름에 그렇군요. 튀기는 집에서 선을 이제 다시 네. 먹을 때는 이제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와는 비교할 수 없죠. 이런 느낌 말고 우와. 다시 한번 따뜻하게 튀기는 것. 오, 생각도 못한 거네요. 그러게요. 저도요. 네. 저 햄버거집에서 네. 먹다 남은 감자튀김 있잖아요. 네. 그거 눅눅해지죠. 그냥 그렇잖아요. 네. 눅눅하고 네. 주면 근데 제가 그거를 집에서 한번 튀겨봤거든요. 네네. 정말 맛있어요. 오, 그렇군요. 갑자기 그 1,몇백 원짜리가 한 7, 8천 원짜리 막 사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았어요. 그렇군요. 혹시도 이제 먹는 건 돈스파이크님한테 여쭤보면. 내공이 다르십니다. 자, 그래요. 이제 먹는 얘기 그만하고 토종 대결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 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서울시 마포구에서 제인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마포구엔 뭐가 맛있나요? 돈스파이크 씨. 사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연 읽어야 돼. 사연 만날게요. 먹방 하지 말 좀 해요. 정연아, 우리 정인이랑 몇 시에 만나기로 했지? MBC 앞에서 7시에. 어머머머 늦었네. 빨리 가자. 정인이 기다리겠다. 정인아. 정인아, 너무 미안. 우리가. 너 언제 왔어? 나 6시 반쯤? 6시 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래. 그리고 왔으면 미리 연락을 하지. 바보같이 추운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아, 미안해. 내가 너무 일찍 왔지. 야, 미안하긴. 네가 왜 미안해? 아니야. 나 때문에 뛰어왔구나. 미안해. 네 미안하긴 네가 왜 미안하냐고. 네, 손님 주문하신 콜라 나왔습니다. 저 혹시 빨대는? 네, 저기 뒤편에 있어요. 아, 죄송해요. 그럼 빨대를 가질러. 엄마야. 자기야. 그러게 앞을 좀 보고 다니라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자기!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는가? 변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야. 자기야, 자기 목소리가 변했어. 자기 때문에 지금 이분 옷 좀 봐. 부딪혀갖고 콜라 다 쏟아. 어떡해.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히 죄송해요. 싸우지 마세요. 자기!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잖아! 죄송해요. 울지 마세요. 무서워요. 잠깐만, 자기 저 울지 때문에 말고. 죄송해요. 잠깐만 울지 말고. 그쪽은 왜 자꾸 죄송하다 그러세요? 왜 그러나? 네, 손님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이거 저희가 시킨 거 아닌데요? 어머, 미안해. 응? 왜? 내가 아까 주문해서 내가 뭐 잘못한 거 맞지? 무슨 미안. 소리야? 나랑 같이 주문했잖아. 저기요, 주문서 좀 확인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해드릴게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번거롭게 해드려서. 아니, 저쪽에서 잘못한 건데 네가 왜 죄송하냐고. 아이고, 네. 습관적으로 이제 미안하단 말을 달고 아이고. 사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네. 돈스파이크 씨의 오늘 여성 연기도 오늘 또 기가 막혔고요. 예. 0271님, 쫑디는 도대체 1인 몇 역인가요? 역할이 되게 많은데 목소리는 똑같아요.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이렇게 딱, 두 갈래 뿐입니다. 3209님이, 정인 언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말해서 미안해. 미안해. 그런 캐릭터들이 종종 있죠. 왜 째려보세요. 깜짝이야. 돈스파이크님 눈빛이, 보이는 아니, 라디오가 저렇게
저렇게 가증스럽게 예. 정말 목소리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얼굴은 이렇게 빤히 절 쳐다봐요. 빤하게. 정말 미안해.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정희 씨의 깜짝이야. 매력이라고 볼 수 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요. 뭐 이런 사연. 종종 주변에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죠. 있죠. 네. 돈스파이크 씨 주변에 좀 보신 적 있으신지 이야기 좀. 이 정도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약간 주눅 들어 있다고 그러나 그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가지고 네네네네. 나 때문에 그런가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눈치를 주는 그런 친구는 예전에 하나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사실 이런 경우가 저 어렸을 때 조금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중학교 본인이? 저요. 아. 제가 좀 그랬었던. 왜 그랬어요? 거죠. 모르겠어요. 왜 그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좀 나아졌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되게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되게 까불까불 거리기도 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탓인가?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안쓰럽네요. 예. 저기요 소를 좀 담아주세요. 안쓰럽다면서 지금 머릿속은 치킨만 생각하고 치킨이 가득해. 아니 간장게장. 간장게장 막 둥둥 떠다니는 게 보여 내 눈에. 먹방 하지 말자매요. 왔대요. 치킨이 밖에. 밖에 있어요? 밖에 있대요. 다음 곡 간장게장. 나갈 때 비주얼이라도 한번. 되게 간장게장 빠르네요. 있죠. 어쨌든 자 이제 우리가 사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연자를 만나보신거나 혹은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다거나. 저도 이렇게 실망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좀 다 자기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고. 정희 씨 약간 그러지 않아요? 아니 저 이 정도는 아닌데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약간은 어느 정도 그러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닌데요? 음식이 만약에 잘못 나왔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잘못 갖다 준 사람이 잘못한 거지. 아니 잘못한 건데 음식이 근데 배달이 말은 잘못 뭐라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럼 배달 죄송해요. 이게 찹쌀 탕수육 시키셨는데 그냥 탕수육이 왔습니다. 네. 이러면 뭐라고 하세요? 뭐 그냥 먹는다고 하기나 뭐 다 뭐라고. 배달이 왔어. 그럼 어떻게 배달. 하세요? 그냥 먹. 접봐. 뭔가 이렇게 막 확실하게 따지지 못하고 저랑 비슷해요.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찹쌀 탕수육을 찹쌀 시켰는데 탕수육이요? 그냥 탕수육이 와서 찹쌀 탕수육 시켰는데 다시 갖다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번거롭게 왜 그러세요? 그냥 이거 먹을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정희 씨도 좀 그런 편이신 것 같다는 생각.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그럼 다시 갖다 달라 그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니에요. 지금 치킨을 시켰는데 양념을 시켰는데 후라이가 왔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후라이도 왔다? 이 시간에 먹어야죠. 상황에 따라 그렇지만 아, 이제. 그래요? 네. 돈스파이크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틀려요. 그쵸. 상황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그냥 짜장면이나 먹을까? 근데 짬짜면이 왔어요. 네. 됐어요. 그냥 먹으면 되죠. 같이 먹죠, 뭐. 같이 먹으면 되지. 정말 짜장면이 먹고 싶었는데 그쵸. 짬뽕이 왔어요. 저런. 정말 짜장면이 먹고 네네네네. 싶었는데 그러면은 조금 얘기가 틀리죠. 그러면 저 같은 그쵸. 경우에는 네. 짬뽕을 먹으면서 짜장면 하나 더 시킬 테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긴 하죠. 하나 왜냐하면 더 짬뽕을 버릴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짬뽕을 네. 먹으면서 짜장면을 또 그럼- 기다리는데 맞아요. 그래도 약간 그 기대 심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 순간에 이제 뭔가 이제 딱 열었는데 꺼묵체가 무너진 그 마음, 그 상심이 또 있을 수 그럼요. 있죠. 그냥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네. 좀 그러니까 임수연님, 저인 줄 알았어요. 저도 미안해랑 고마워를 습관처럼 말하거든요. 말하고서 왜 했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습관처럼 네. 정말. 미안해 뭐가? 그냥 그냥 입버릇이야. 권현정님, 제가 꼭 그래요. 사소한 일에 미안하다고 말하다 보니 진짜 미안한 일에 사과를 하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면역이 생기는 걸 수도 네, 있죠. 그렇죠. 야 너는 맨날 미안하다 그러고 이거 너 지금도 안 미안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그럴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6207님이 제 친구 중에도 무슨 일만 생기면 내 탓인가 봐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옆에서 아니야 하면서 위로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같이 다운되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내 친구가 계속 미안해 병이라면. 책임져! 미안하면? 그래! 니 때문이야! 미안하면 책임을 한번 져야지.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이 사연 봤을 때는 습관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분의 성격인 거예요. 그냥 이게 말버릇처럼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정말 미안한 마음. 정말 네.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막 가지니까 그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성격을 고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뭐 자신감을 키워주는. 근데 그런 게 좀 도움이 되겠죠, 사실. 옆에서 야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줘서 야 네가 미안할 일이 절대 아니고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옆에서 이제 용기를 주면. 좀 근데 이제 한 잘못할 발짝, 한 수도 발짝. 있죠. 왜냐면은 야 이건 미안한 게 아니야. 왜 네가 미안해?
그러면은 나 때문에 또 화를 내는구나. 어머 미안해. 우선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도 안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약간 너무 착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착한 사람 컴플렉스 뭐 이런 것처럼. 맞아요. 너무 착해서 문제니까. 원래 이럴 땐 강한 아픔을 한번 주면 사람이 독해지곤 하는데. 아, 그럴 수 있죠. 네. 충격요법이라고 하나요? 네, 그쵸. 그런 것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보기도 했지만 네. 이제 뭐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네. 미안하다라고 먼저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뭐 예의다. 네, 이런 뭐 분위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형성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신정환님이 제 주위엔 죄송해요랑은 다르게 뭐든지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해요라고 하시니까 괜히 저도 같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좋던데요. 이건 맞아요. 괜찮죠. 이제 맞아요. 미안하다라는 건 뭔가 이제 실수가 함께하는 거고 네. 감사는 이제 배려가 함께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 미안하다 누가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못된 사람 같이 느껴지는 그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있어요. 느낌 들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보는 것도 왜 너 나 나쁜 사람 만드니? 좀 약간 그런 느낌? 갑작스럽게 맞아요. 선배 느낌으로. 맞아요. 근데 감사해 고맙다는 얘기 들으면 진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괜히. 맞아, 신기하더라고요. 찹쌀 탕수육이라니 고마워요. 나 그냥 탕수육 시켰는데 찹쌀이라니. 왜 이렇게 이상해 보이지? 추천 메뉴인가요? 아니, 찹쌀 탕수육 시켰는데 그냥 이거 봐라. 탕수육이라니. 이거 봐라. 찹쌀 탕수육을 시켰는데 탕수육이 왔네. 저의 7,000원을 아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기사는 왜 찹쌀로 하시는 거죠? 좀 더 험한 세상 7,000원으로 이렇게 좀 더 배워가는군요. 감사합니다. 좋다. 예, 황은실님. 맞아요. 자꾸 미안하다고 하면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건 둘째치고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하나? 아무튼 계속하면 옆 사람이 짜증나요. 그래요. 같은 말들 계속 들으면 이제 좋은 말도 안 좋게 들릴 때가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더더구나 그럴 수 있겠죠. 그쵸. 네. 근데 사과를 하는 건 이제 좋은 것 같긴 해요. 내가 잘못했을 때. 그쵸, 근데 그쵸. 상황 파악을 좀 잘해야겠죠. 예, 전세현 님이 저도 그 습관이 있었던 사람인데 미안해를 감사해나 고마워로 바꾸면 서로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사실 미안해랑 네. 감사해는 또 이제 쓰는 트레이드 게 하기에 좀 다르긴 네, 하니까. 맞아요. 상황이 좀 다르니까. 힘들긴 그쵸. 하죠. 네. 그 상대방이 해줘야 되는 말이잖아요. 내가 먼저 와서 야 내가 먼저 와서 기다려서 고마워. 무슨 말이지?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고마워. 나 스스로에게. 약속 시간 잘 지키는 나. 뭔지 모르겠어. 좀 바꾸기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한데 글쎄 미안하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친구. 저는 사소한 일에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미안하단 말을 그렇게 막 가볍게 하기에는 그래도 의미가 큰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에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성격이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가 가끔은 집안 내력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 이제 분위기 자체가 분위기. 좀 그러다 보니까 가풍이 그러면은. 가풍이 그러면 그쵸.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뭐 형이랑 같이 봤는데 형도 계속 미안하다 그러고 친구도 계속 진짜? 집에 놀러 부모님이 이사 갔는데 갔는데 부모님이 미안해요. 야 과일 이거 밖에 없어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막 형이 미안한데 나 지금 잠깐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야 미안하다 시끄러울 것 같아 미안하다. 야 왜 이렇게 미안해 계속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이제 가족 분위기인 경우도 있어요. 9782님, 예, 차라리 계속 똑같이 앞에서 해줘요. 똑같이 해주면 그 사람도 짜증나서 안 하지 않을까요? 미안해, 배틀. 미안해 그치, 배틀. 그치. 미안 배틀. 내가 더 똑같이 미안. 내가 더 미안하면서 아니 내가 더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그렇지 않을걸? 내가 더 미안할걸? 근데 참 이 미안해 말버릇을 고치기도 참 힘든데 이거 말버릇뿐만 아니라 이제 좀 진짜 심정이 담겨 있는 거니까 옆에서 좀 말할 때마다 좀 지적을 해주는 것도 좀 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좀 그런 식으로라도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라는 걸 어쨌든 인지를 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본인의 마음이 이제 편하기 위해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 그냥 딱 편하게 까놓고 정확하게 얘기를 자리를 만들어서 네네. 네가 그런 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옆에 있는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느끼니까 자제해 줄래? 그러지 말고 내가 봤을 땐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겠니라고 그냥 얘기를 해주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성격까지 바꿀 수 없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일단 그 불편한 상황들만 일단 모면을 해도 사실 크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예. 이게 좀 나쁜 습관은 또 아니니까요. 그쵸. 예, 그리고 그렇게. 그 좀 강하게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말로만 이제 뭐 뭔가 말로만 네가 네. 쏴. 뭔가 치킨 계속 네가 쏴. 미안해에 대한 부담을 계속 주는 거예요. 미안해하면은 뭐가 있다. 아이고 찹쌀 탕수육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말로만? 자, 우리 노래 듣겠습니다. 2부 끝곡이에요. 김건모의 미안해요. 듣고 광고도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여 보고 또 보고 싶은 나만의 사랑 그대는 나만의 등불이여 어둡고 험한 세상 밝게 비춰주네요 그대여 지금껏 그 흔한 보탄발 못해주고 어느새 거칠은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던 무심한 나를 용서할 수 있나요 미안해요 이 못난 날 만나 얼마나 맘고생만 했는지 그 고왔던 얼굴이 많이 더 변했어요 내 맘이 아파요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여 아직도 못 담아 그대 사랑해요 그대의 생일날 따뜻한 밥 한 번 못 사주고 그대가 좋아한 장미꽃 한 송이조차 건네지 못했던 나를 용서할 수 있나요 미안해요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돈 스파이크 그리고 정인 씨와 함께 토정 비결 함께하고 있어요. 네네. 네, 3부 첫 곡은 이제 두 분의 추천해 주신 곡으로 들어드리고 있죠. 휴대폰 뒷번호 0607님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K대학교 근처에서 이제 막 옷가게를 시작한 30대 여자입니다. 아기자기하게 인테리어도 하고 봄옷도 들여놨는데 역시 어울리는 음악이 있어야 완벽하게 완성될 것 같아요. 여성스러운 옷을 좋아하는 이 30대를 겨냥한 옷가게인데 어떤 분위기의 노래를 틀어놓으면 좋을까요? 오,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옷가게라고 네. 합니다. 20, 30대를 이제 타겟팅으로 한. 봄이네 봄. 그렇죠. 어떤 곡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요새 이런 가게들에서 음악 많이 틀어놓잖아요. 네네. 네, 틀어놓는데 그 약간 좀 본인이 가게 분위기라는 거를 좀 중요시 하시면은 다 일일이 선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차트 이렇게 걸어놓고 아, 네. 그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다는 그 음악에 따라서 이 맞아, 가게 맞아.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맞아, 인상이 맞아. 틀려지거든요. 맞아. 요즘에 좀 공간이 달라지죠. 뭐 이제 좋아하는 노래를 많이 걸어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뭐 이제 히트되어 있던 히트 거, 예. 뭐 유행하는 노래들. 순위별로 그쵸. 이제 쭉 트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네. 어떤 색깔을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또 취향이라든지 이제 추천받은 그런 곡들로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다라는 그쵸. 의견인 거죠. 저도 물론 또 이제 음악은 사람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취향을 또 알려주는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돈가스 집에 갔는데 네. 네.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정말 클래시컬하네요. 굉장히 경양식인가요? 네. 예, 그 인테리어가 그런 것도 아닌데 굉장히 뭔가가 약간 좀 무거워졌어요. 살짝. 어떤 이미지가 또 네, 생기는 그쵸. 건가요? 거기서 이제 다른 음악이나 조명 같은 것들이 조금만 바뀌어도 사실 가게 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맞아요. 틀려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분위기, 네. 20, 30대를 겨냥한 뭔가 이제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좀 낼 수 있는 곡은 뭐가 있을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일단 4954님. 네. 곧 봄도 오니까 버스커 벚꽃 물론 엔딩 뭐 이런 괜찮죠. 것들. 물론 괜찮죠. 하지만 나쁘지 괜찮은데 않지만 너무 차트 너무, 느낌 아닐까? 네, 분명히 올라오거든요. 분명 올라와요. 네, 분명히 올라오기 때문에. 물론 괜찮은데 제 주위에서도 이 노래만 들으면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너무 그래서 많이 들었다. 옷을 고르다가 근데 갑자기 나갈 수가 있어. 레리꼬 몇 명이 한 10명 중에 아니 한 100명 중에 한 명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 뭐 레리코 이런 노래 네, 뭐 그런 겨울에 거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레리코 그만 듣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들어. 너무 유명- 곡이야 너무 너무 유명해서. 좋지만 네, 너무 좋죠. 뭐 0501님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좋아요. 컨트리한 노래. 괜찮죠. 네, 테일러 네네네. 스위프트의 또 목소리가 이제 상큼상큼하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 어떤 곡이 좋을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너스 담요의 러브미. 이 라이너스 담요의 약간 앨범 자체가 뭔가 네. 약간 봄과 20, 30대 상큼함이 또 있죠. 네,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으네요. 딱 걸어놓으면 라이너스 딱 담요. 분위기면 이제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또 이제 네. 보컬에 좀 편안한 그런 목소리도 이제 그쵸. 쇼핑하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네네. 저는 조금 쇼핑할 때니까 네. 조금 그래도 여성분들이 설레설레하고 네. 뭔가 기분 좋고 네네. 네. 뭔가 그 구매욕을 자극하게 하는 음악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마룬 5 오, 네, 상큼하죠. 슈가 같은 노래들 아우, 상큼하다, 네. 상큼하다. 네. 딱 들어가면 뭔가 네. 프레시하고 맞아, 맞아, 맞아. 사람들이 다 뭔가 이렇게 옆에서 축하해줄 것 같고 맞아요. 막 기분 좋아지는 옷을 주저하지 않고 딱딱딱딱 꺼낼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슉 입어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뭐 사지 않더라도 그거 이제 괜찮은데? 입어보고 네, 그리고 네, 딱 네. 보면서 이제 뭔가 런웨이를 걷는 듯한 느낌, 네, 그쵸. 그런 느낌도 받고. 네. 그리고 뭔가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네. 그 어떤 영화 같은 뭐 악마는 프라다에 있는 이런 영화 같은 그런 네. 뭔가 샤방샤방한 노래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옷을 막 갈아입고 약간 쇼핑하는 듯한 느낌. 네, 그런 씬들. 그런 씬들에서 나오는 음악들. 그런 음악들만 틀렸을 때 나도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은연중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아요. 맞아요. 이게 뭐 백화점이나 네. 뭐 유동인구가 많은 네. 매장 같은 곳들은 이제 점심 시간이라든지 바쁠 때는 항상 좀 비트가 있는 노래를 틀어놓고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런 음악들이 또 이제 구매 욕구라든지 네. 걸음 속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들마저 본인이 듣지 않아도 들리거든요. 그죠. 그냥. 네, 그런 거에서 생각이라는 사람들이 것은. 이제 체감하게 되는 것들에 약간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3120님. 근데 여자들은 쇼핑하러 가면 노래 안 듣긴 해요. 옷 고르고 갈아입고, 옷 고르고 갈아입고, 진짜 바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은연중에 느껴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은연중에 있다는 네. 거죠. 듣기 싫어도 귀를 막지 않는 이상 무의식이 들어오는 듣고 거예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명혜진님, 옷의 대상 연령층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캐주얼이면 템포가 빠른 곳, 시크하고 심플한 옷은 뭐 팝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도움이 되겠죠. 이제 네네. 또 준비하시는 사연자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712님이 궁금해요. 세 분 치킨 드시고 계시나요? 열심히 노래 선곡을 하고 계시긴 한데 왜 자꾸 딴 생각이 들죠? 라고. 그게 아직- 머리에 치킨 먹이가 가득 들어서 그래. 치마, 6712님 치마. 치마. 아직 안 안 왔어요. 왔어요, 아직. 우리는 저희 목소리만 들으셔도 아셔야죠. 그쵸. 그쵸. 목소리만 딱 들어도 이거 지금 네. 섭취됐네. 왼쪽에 물었다, 오른쪽에 물었다, 이빨에 껴있다 이런 거 좀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인가요? 나종현님이 저랑 동명이네요. 라디오가 좋죠. MBC 미니와 함께하면 다양한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손님분들도 애청자분들도 사연에 귀 기울이느라고 들어오시면 안 나가실 것 같아요라고 작가님께서 네가 보낸 거니라고. 아니요, 제가 안 보냈는데요. 조현 씨가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휴대폰 저쪽에 있습니다. 충전 중이고요. 라디오도 괜찮을 수 있는데 네. 이게 뭐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매장에서 틀어놓기에는 대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쵸. 아침에 이제 샤방샤방 딱 10시, 11시 때 네네. 오픈하는데. 대화 얘기하다가 대화 얘기가 막,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막 이렇게 그러다 나오는 라디오도 보면은- 있잖아요. 네. 뭐 구수한 라디오들.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쇼핑하는데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그쵸. 있어요. 귀가 뺏기니까 맞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하면서. 원래 반복이 많은 음악들이 좋아요. 뭐 퍼렐 노래라든지. 네네네. 이런, 퍼렐 윌리엄스의 예. 픽미. 해피 뭐 이런 노래. 요즘에 핑미요. 핑미요. 핑미야. 나도 들었어요. 옷이 나를 뽑아달라고. 핑미야. 중독성이야, 어서 그거. 나를 사가줘. TV보다 깜짝 놀랐어요. 예. 오. 저건 무슨 노래지? 네, 저도 그 프로그램을 안 중독성이 보다가 장난이 아닌걸? 예, 보자마자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저거 뭐 네. 방송 올라가는데 내가 다 그건 뭐예요? 너무 웃기다. 내가 다 불안한 느낌. 계속 올라가. 음이 끝없이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래.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추천해주신 노래 중에서 한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루 아니 하나절 아니 한 시간도 못 견디겠네.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아요.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한역 아니 한 블록 아니 한 걸음도 못 견디겠네.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계획은 또 틀어지고 엉뚱한 길로만 가고 나를 사랑해줘요. 밤새 거리를 걸어요. 24시간 열어도 한적한 카페에 앉아 나를 사랑해줘요. 쓸데없이 고지를 세고 다정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길로만 가는 나를 기다려줘요. 세상의 음모 속에서 당신을 구할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지기 전에 나를 붙잡아줘요.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루 아니 하나절 아니 한 시간도 못 견디겠네.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아요 고민 말고 나를 사랑해줘요 라이너스의 담요의 러브미 듣고 왔습니다. 좋네요. 발랄해요. 네. 뭔가 이제 기분 좋게 쇼핑할 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손이슬님, 선곡 좋아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옷 고르면 과소비도 할 것 같아요. 분위기에 취해서요라고. 그쵸. 분위기가 항상 중요합니다. 맞아요. 김선영님이 김선영님이 네. 이 노래 들으니까 옷가게에서 샤랄라한 원피스 입고 거울 앞에서 포즈 잡고 있는 모습이 떠올라요. 선곡 너무 좋은데요. 쭈쭈. 뭐죠? 그게 뭐죠? 갑자기 확 안 좋아졌어. 그게 갑자기. 대체 뭐죠? 어떡하면 저게 좋죠? 뭐람? 0525님, 저는 길 가다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는 가게가 있으면 저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마음에 드는 옷까지 발견하면 사고요. 이런 경우도 있죠. 사실 나와 어떤 취향이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공통적인 부모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음악, 이 노래를 알아?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정도. 문화적으로 이제 통하는 게 있는 거니까. 네네네네. 네. 근데 0107님이 치킨집 사장인데 갑자기 주문이 많아졌네요. 그 정도로 또 이제 푸른밤에 인기가 이렇게까지 정말 느껴집니다. 예. 우린 아직 안 왔어요. 주문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 거구나. 그렇구나. 나비 효과로 우리에게 이제 스노우볼이 굴려져서 저희에게 늦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그래도 됩니다. 괜찮아요. 지금 마침 지금 마침. 지금 얘기 드리는 마침 순간 지금 마침 도착했다고 합니다. 빠바바바. 하지만 노라가 안 나가니까 사연을 읽으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이건 간장게장 안 돼요. 아니죠. 간장게장 안 돼요. 아니죠? 집에 가져가실 거예요, 조민 씨가. 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연 만나겠습니다. 아직 안 줬어요. 자, 경기도 수원에서 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4학년 여학생입니다. 요즘 제 성격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을 많이 경계하는 편이에요. 처음에 누군가 다가와서 안녕, 난 정인이라고 해. 우리 잘 지내보자. 괜찮으면 같이 밥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랑 잘 지내려고 하는 거지? 처음 봤는데 왜 같이 밥을 먹지? 그래서 대답도 안 하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 친구들은 할 말을 잊고 다음에 먹자면서 사라지곤 하는데요. 제가 하도 그러니까 한 번은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누나, 혹시 뒤통수 크게 맞은 적 있어? 아니면 뭐 투자했다가 배신을 당했다거나. 아니, 누나 돈 없지? 근데 나 모르게 무슨 일이 있긴 있었다. 그지? 근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대면대면하고 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어색하고 어렵다 보니 일단 누가 다가오면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찾아낸 해결책은 무관심. 그냥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내 할 일 하고 최대한 부딪히지 않게 애쓰는 거였는데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모두에게 무관심한 척 했고 가까워지려는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다가오려고 했던 친구들도 제가 그렇게 철벽을 치니까 재수없어 하고 금방 멀어지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한테 다가와서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친해진 친구들도 몇 명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그 친구들하고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이상 여러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금수저는 아니라서 어떻게든 일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지금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괜히 어색한 상황과 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이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철벽여인 저 문제인 걸까요? 문제라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너무나 힘들어요. 힘들다. 길었어요. 길었어요. 고생하셨어요. 자, 2360님이 돈파 여자 연기 목소리는 이제 진짜 익숙하네요. 라고. 2360님 감사해요. 그래, 이제 편안하게 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네. 그런 톤도 찾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길면은 그냥 이런 톤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네, 안정적이고. 그러게 네. 말이에요. 이제 저희도 익숙하죠. 지금 표정까지도 순해지셨어. 네, 장난 아니에요. 순박하셔요. 지금. 역시. 눈은 약간 반달로 눈이 되시면서. 그런가요? 예. 그만하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자, 그래요. 이게 사실 철벽 치는 성격 때문에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죠. 고민이겠네요. 이게 뭐 본인도 고민일 수 있고 주변도 걱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김태현 님이 처음 만난 사람과 밥 먹을 때 무슨 얘기해야 돼요? 저도 묻어서 질문 좀 해봐요라고 함께 또 같은 맞아.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의 근데 처음 만난 사람하고 밥 먹을 땐 그나마 할 얘기가 많죠. 그쵸? 밥 먹으니까 한 10년쯤 만난 사람하고 정말 밥 먹을 때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5년 10년 만나면은 할 얘기가 없어도 사실 다 통하는 그런 그쵸. 야 배고픈데 밥이나 먹자. 그런 밥 말도 먹- 없어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다가 가자. 한 명이 숟가락 딱 놓고 나가는 거죠. 벌써 그래요? 다 싸움이 끝난 거예요. 그래요. 느낌만으로. 그 정도인가요? 어쨌든 사실 네.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기도 하지만 뭐 애초에 조금 사람과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쵸. 두 분은 좀 네, 어떠세요? 그쵸. 전 어렸을 때 약간 그랬어요. 제 왕따였었는데 네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로 누가 말 거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 거의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친구들하고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외에는 거의 집에 혼자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싫어야 돼요. 그 혼자 고등학교- 있는 것 자체가. 예. 중학교 때까지 혼자 재밌게 잘 놀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나도 나가서 친구들이랑 어디 이렇게 좀 외롭고. 예,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너무 이제 재미없게 사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제가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계기가 지루함이 계기가 돼서 그렇죠. 변화가 있었던 거군요. 정인 씨는요? 저도 약간 좀 낯가림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보니까 막 처음 만나면 진짜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막 너무 어색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예, 저 사람 그쵸.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약간 자신감도 붙으면서 어차피 다 똑같다. 지금 내가 같이 있는데 나만 지금 어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도 어색하고 지금 그렇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용기도 나면서 그리고 좀 서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좀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측은하게 여기니까 저 사람도 지금 나처럼 이러구나 그러면 나도 좀 이렇게 복돋아 줘야 될까 뭐 이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네네. 약간 다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좀 낮은 게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에, 다 어색해요. 사실 좀 다 처음엔 다 몇 명 어색하죠. 빼놓고. 어색하죠. 진짜 특이한 사람 빼놓고는 다 그렇지 그렇죠. 처음 않아요. 보면 어색하죠. 네. 처음에 너무 안 어색해도 이상해요. 그죠? 예, 막 청산유수로 어유 네가 정인이구나. 어유 야 그래. 부담스러울 그러면서, 수 예,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예. 이은지님, 저도 그래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말을 걸면 괜히 당황하고 무서워요. 새 학기인 지금 전 너무 힘드네요라고 이런 이제 새로운 학기가 다가와서 더더욱이나 이런 같은 고민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네. 매년이 그랬어요. 근데 네네네. 이게 몇 달이 지나면 또 나의 친구들이 생기고 나와 또 함께 지내는 또 나의 어떠한 무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친구들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원래 시작할 때는 항상 좀 그런 어색함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은 이제 미래를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직업을 그쵸. 또 이제 얻게 되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지윤님이 저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꺼리거든요. 초면인 사람하고 있을 때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어색해서 괜히 더 오버해서 이야기하게 돼요. 맞아. 꼭 오버하게 돼. 뭐 맞아요. 돈 막 말도 막 빨리 막 괜히 막 안 리액션도 쓰던 막 단어 쓰고. 네. 그럴 수 있어요. 톤도 올라가고. 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김하은님. 어머머머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전 친한 친구들하고만 지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네. 저도 낯을 되게 많이 가렸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낯을 가린다라기보다 새로운 어떤 상황이 처하거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많이 모여도 네. 그냥 무덤덤한 느낌? 그걸 시크하다고 하죠. 그래요? 무뎌진 느낌이에요. 낯가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감각이나 예민한 그런 신경들을 좀 그쪽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끊어버린 느낌?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데 가도 그냥 뭐 신경 쓰일 때도 있긴 하지만 뭐 굳이 내가 먼저 얘기를 안 걸어도 뭐 처음 본 사람들과 굳이 좋은 관계를 이제 맺은 후에 헤어지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필요한 관계들만 이제 잘 관리하는 편이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의 없게만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내려놓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무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막 오버하면서 막 집에 들어서 기 빠진다 힘들다 이럴 필요까지도 없으니까.
이걸 너무 예. 1192님이 저도 같이 일하는 다른 매장 직원들이 수고했어요 인사를 해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아까는 좋아하는 분이 먼저 인사를 해줬는데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건 또 이게 특수 상황이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게 근데 이제 밥을 먹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도 있지만 네네. 사실 직장에 가서는 저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이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호감을 갖는다는 게 꼭 네. 말 몇 마디 해보는 것보다도 어떻게 되게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뭐 성과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되게 감명을 받고 그렇죠. 이렇게 다르게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이렇게 진중하게 대처를 하시면은 본인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죠. 예. 그냥 뭐 하시던 대로 여태까지 잘 살아오셨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금만 더 이런 게 본인이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본인이 바꾸려는 마음만 가지시고 그냥 뭐 할 말 없어도 무슨 말 하죠?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 또 이끌고 할 말 없으면 말 안 해도 맞아요. 예, 그래도 뭐 크게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을 보니까 네. 뭐 그래도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또 인간관계가 많이 막 안 좋으시거나 네. 막 절단돼 있거나 그런 편은 또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할 일 역시 회사라는 곳은 직장이라는 곳은 인간관계 맺으러 가는 곳이 아니죠. 예, 일하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일을 잘 하고 물론 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에 포함이 되긴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죠. 중요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걸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4581님. 계속 그렇게 무관심하게 남들과 친하게 안 지내면 본인도 아니라고 하지만 더 괴로울걸요. 그러니 큰맘 먹고 먼저 다가서세요. 철벽 치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면 안 받아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래요.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굳이 막 본인만 괜찮다면 엄청나게 큰 변화를 하려고 막 괴로워 죽겠는데 뭐 처음 본 사람한테 막 다가가려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네. 제가 좀 그런 편이어서 사실 사연자분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 약간 어색한 모습 보이기 싫고 어색한 거 싫은 거잖아요. 좀 그쵸. 사실 어색하고 이런 거 어렵고 약간 이거를 좀 캐릭터로 자신의 캐릭터로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죠.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이제 재밌는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 네, 뭐. 어떤 해탈의 경지가 이르는 거죠. 그걸 개그로 승화시키는 본인 스스로를. 네, 뭐 만났을 때도 어색해서 뭐 내가 원래 이런 거 어색해 여기서 뭐 무슨 말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받아들이면서 내가 가는 것도 어색하다. 나 내가 되게 김어색이라서 뭐 어색해. 어색해. 잠깐만 어색하다. 좀 어색. 하다 보니까 어색해지는. 왜 이렇게 웃어? 어색해서. 어색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넉살도 좀 없을. 아니 그 정도 성격이시면은 이건 지금 여기다 넉살 좋은 거죠. 넉살 좋은 거예요. 아 그런가요? 이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사실. 네. 좀 이렇게 그리고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이 정도로 본인이 너무나 힘들다고 사연을 보내셨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냥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사람들과 않나라고. 함께한 게 좀 힘든 것 같아요라고. 예, 저도 뭐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정신과 상담 막 이런 거 네네네. 받는 것도 굉장히 좀 약간 예민하게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불행하거든요. 그렇죠. 예, 힘들 수 있어요. 마음의 병을 되게 많이 앓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뭐 힘든 일이나 있었을 때 가끔씩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굳이 뭐 약 처방 안 받아도 네. 사실 그 상담 자체로도 굉장히 누군가한테 내 문제를 좀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고 그것도 맞아요. 비밀도 보장되고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했더니 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물리치료를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몸이 것들도 이제 아프면은 몸이 좀 근육적인 부분에서 조금 손상이 있거나 하면은 그렇죠. 뭐 물리치료를 받는데 본인이 편해지셔야 되는 건데. 네, 뭐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뭐 꼭 마음의 병도 그쵸. 예. 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그럴 뭐 수 있다고 큰 일이 생각해요, 아니라고도 저는. 네. 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내가 편한 게 네. 중요한 거니까. 이지혜님, 나중에 일을 할 때 영업이나 서비스 등 사람을 상대하는 업종을 가급적 피한다면 그렇게 사람에 대해 어색해하는 성격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자신의 성격에 맞춰 진로를 가면 되죠. 힘내세요. 맞아요. 예, 또 본인이 잘하시는 것과 또 성격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네. 예, 진로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쵸.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그래서 사실 나이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또
어느 정도 대학교 4학년이라고 네. 하셨죠. 아,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직업 취업 이런 것들을 고민스럽고 이제 고민을 그런 할 거예요. 시기여서 더더욱이나 좀 많은 생각이 있을 텐데 네네. 글쎄 아직 그래도 이제 학교 생활도 좀 남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간 좀 뭐 적응을 좀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좀 아닌 것 같다. 역시 사람 많은 건 역시 나랑 안 맞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진로 결정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래요. 오늘도 토정 비결 진행 쭉 해봤습니다. 네, 종현 씨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지금 치킨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치킨을. 치킨이 또 기대가 되네요. 두 분은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미리 못 먹어서. 네, 지금 갑자기 배가 막 고파지면서 혈당이 아유. 막 떨어지네요, 지금. 저 종현 씨 이제 네. 우리 가고 종현 씨만 남잖아요. 네. 그때 가지 말고 우리 옆에서 조용히 치킨 먹으면서 약 올려요. 그럴까요? 네. 그러죠. 뭐예요? 정인 씨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그럴까요? 예. 목인 줄 알았어요. 목이. 예. 자신감이 훅 떨어졌어요. 지금. 어유, 정인 씨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1272님이 푸른밤 토정 비결 초심 잃은 듯 어쩜 처음보다 더 재밌네요라고. 원래 지나는 겁니다. 네, 그쵸. 변하는 것이고 초심이라는 거 변할 수 있죠. 그쵸.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또 예전 토정 비결처럼 네.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지 않고 음식 얘기도 함께하는 그런 프로가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제 먹는 거 얘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싫어요. 할 건데요. 저 계약할 때 초심 지키자는 거 없었는데. 그죠? 한명이? 이거 저희 고소당할 일도 없고. 아, 여기 저 계약돼 있죠? 네, 고소당할 일도 없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초심 꼭 안 지키셔도 되니까. 그럼 게장 깔까요? 지금 안 돼요. 깐다니요. 제 거 아닌가요? 포장을 뜯는다. 보장을. 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괜찮아요? 아직 제 영역 안에 들어있어요. 아까 방송 앞으로 돌려드려 보세요. 갑자기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적반하장으로 정인 씨가. 그래요. 어쨌든 제가 두 분 노래를 들으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는 정인의 사랑은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잊어야죠. 이제는 보내야죠. 놔야겠죠. 잡고 있던 인연도 남겨진 슬픈 추억은 내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길게요. 알았었죠. 우리의 마지막을 예감했지만 멈출 수가 없어. 불안한 우리 사랑 난 밀어붙인 거죠. 그렇지만 괜찮아요. 나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나에게 사랑은 상처만을 남겼지만 사랑은 웃는 법도 안 알겠고 사랑은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가 사랑은 절망이 뭔지도 알겠죠. 사랑은 그렇게 왔다 간 거죠. 내 마음속에서 loving 또겠지요. 나에게 다른 사랑이 그땐 지금처럼 힘들진 않겠죠. 이미 사랑이 어떤 건지 나에게 알려주고 갔어.
무슨 일이 있던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가장 친하다고 믿었고 가장 의지를 했던 친구가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을 갖고 뒤에서 나를 욕하고 다니고 있다는 걸 알았다. 오랫동안 갖고 있던 꿈이 좌절되었던 시기였기에 가족들조차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그 친구의 행동은 너무나 힘들고 아프기만 했다. 일일이 반 친구들에게 나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나는 그날 이후로 더 배려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능력 내의 부탁이라면 무조건 들어주고 내 의견을 먼저 피력하기보단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억울한 마음에 다른 친구에게 내 마음을 털어놨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서 돌아온 답은 그냥 네가 참아. 이제 와서 뭐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였다. 나는 항상 그랬다. 늘 참고 가만히. 지금의 이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기만 했다. 어쩌면 그 친구도 그런 내 성격을 알기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치 나는 늘 그래왔듯 또다시 상처를 받아도 되는 것처럼 무심하게 행동하는 그 말들이 너무나 미웠다. 머릿속을 비워보려고 생전 처음 모르는 길을 혼자 하염없이 걸어다녔다. 오롯이 내 얘기를 들어줄, 오롯이 내 편이 되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익숙하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닌데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제이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가리워진 길이었습니다. 배하영님, 아픔이 익숙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가리워진 길 좋아하는 노래인데 하루의 끝 뒤에 들으니까 사연자분을 위로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소문이라든지 사람에게 받는 상처 이런 것들 싫죠. 너무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소문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 본인이 앞장서서 뭔가 고쳐나가기에도 좀 이상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서 절대 이제 사연자분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사람들 다 부메랑 맞았으면 좋겠네요. 6639님, 익숙해도 아프지 않은 건 아니라는 말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무뎌지긴 해도 완전히 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무뎌지는 순간은 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뎌지는 순간부터 이제 다른 이유로 아프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게 무뎌졌을까라는 또 다른 통증? 이런 게 다가오기도 하고 뭔가 결핍도 느껴지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사는 게 항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네. 많은 분들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실 수도 있지만요. 힘내시면서 그리고 방향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5784님, 봄이 오긴 왔나봐요. 아까 분리수거하러 나갔는데 외투도 안 걸쳤어요. 쫑디는 이번 봄 설레나요? 저는 제 취업 면접에서 떨어지고 얼마나 그 일을 원하게 됐는지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올 봄이 설레네요. 재도전하려고요. 파이팅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힘내세요.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큰 크기인지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저에게 봄이 설레냐고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막 설렘을 느끼는 것 같진 않아요. 딱히 계절이 변해서 설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5405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하루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버스에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마디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힘냅시다. 대리기사님들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늦은 시간에 또 이제 운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라디오로 많이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요. 다들 힘내시고요. 대리기사분들, 택시기사분들, 버스기사분들, 그 외에 또 많은 기사분들이 계실 수 있죠. 많은 분들 지금 늦게까지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다들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좀 안전하게 귀가하셨으면 합니다. 9068님, 개인전 준비 때문에 매일 새벽까지 작업하며 시간을 보내는 화가예요. 대학원 때부터 10년간 수없이 많은 전시를 치렀는데도 늘 전시회를 앞두고 긴장이 되네요. 그래도 그림을 사랑하는 만큼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참 행복하고 감사한답니다. 고요하고 집중력 높은 시간에 쫑디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참 좋고 작업도 잘 되네요. 좋은 음악 많이 부탁드리고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시회 잘 되시길 바라고요. 마무리까지 좀 정신없이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놓치는 거 없이 꼼꼼히 잘 해내십시오. 정주현님, 3월이네요. 36살, 늦은 나이. 새로운 걸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외우려니까 하루 걸러 자꾸 외운 게 지워지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잘 해내실 겁니다. 그리고 또 배우면 또 나이가 없는 거니까 시기야 때 이런 건 없는 거라고 하니까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요. 뭘 공부하시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0969님, 전 취준생인데요. 요즘 한번 툭 건들면
바로 부서질 것처럼 마음이 힘드네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말을 하면서도 걱정이 앞서고 친한 친구의 취직 소식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못나 보여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이 좀 뭔가 불편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0969님도 좋은 소식이 곧 있을 테니까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지금 해오신 것처럼 잘 해나가시길, 천천히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657님, 배우란 꿈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 사기를 당하진 않을까, 나란 사람이 배우로서 매력이 없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꼬리를 무네요. 막상 오디션 기회가 들어와도 나를 왜? 라는 생각에 덜컥 겁부터 납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도 늘 불안한 저에게 위로의 한마디 건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꼼꼼한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본인에 대한 믿음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배우도 예술을 하는 사람이죠. 예술을 하는 사람은 본인에 대한 존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 자신감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뭔가 프라이드, 멋으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글쎄 저는 일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듯이 본인에 대한 존중,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또 누군가에게 나의 감정을 전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본인을 한번 믿어보시고 그 믿음이 이제 생기기 위해선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노력도 해보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자, 더 XX의 아일랜드 그리고 조세프 셀빗의 오픈 시즌 두 곡 듣겠습니다. I don't have to leave anymore. What I have is right here. Spend my nights and days before searching the world for what's right here underneath and unexplored islands and cities. I have looked here. I saw something I couldn't overlook. I am yours now, so now I don't ever have to leave. I've been found out, so now I'll never explore. See what I've done. That bridge is on fire, that's the way I've been. I'm froze by desire, no need to leave. Where would I be? If this were to go under, that's the risk I take. I'm froze by desire, it's a choice I made. And I am yours now, so now I don't ever have to leave. I've been found out, so now I'll never explore. I am yours now, I am yours now, so now I don't ever have to leave. I've been found out, so now I'll never explore. So now I'll never explore. We used to have it all planned. We thought we knew what it all looked like. We were looking out on the greatest view. We were raised to take a stand.
We were raised to keep an open mind. We believed we'd just sail on through. Now I'm 100 miles an hour, sitting in my palace without any power, alone in the dark. We're alone in the dark. Thought we could always try a bit harder, but if the dice don't wanna roll in your favor, it falls apart. The fantasy falls apart. And this is open season, time is up, time to be leaving. Head on down this very arbitrary road. Armor up and say prayers, from underdog to millionaires. I heard you're better off on your own, but I ain't gonna face this alone. So I've been needing you, and I know you've been needing me too. We're in this game together, we're in this game together. And I believe in you, and I know you believe in me too. We're in this game together, we're in this game together. All the faces we've forgotten, all the tracks we've given up, only saw you for a moment. No, it was nowhere near enough, but I take it as it comes. I take it as I only can. I take it all and run where it goes. Cause this is open season, time is up, time to be leaving. Head on down this very arbitrary road. Armor up and say prayers, from underdog to millionaires. I heard you're better off on your own, but I ain't gonna face this alone. So I've been needing you, and I know you've been needing me too. We're in this game together, we're in this game together. And I believe in you, and I know you believe in me too. We're in this game together, we're in this game together. So I've been needing you. So I've been needing you, and I know you've been needing me too. We're in this game together, we're in this game together. And I believe in you, and I know you believe in me too. We're in this game together, we're in this game together. So I've been needing you, and I know you've been needing me too. We're in this game together, we're in this game together. And I believe in you, and I know you believe in me too. We're in this game together, we're in this game together. So I've been needing you. 일 년 만에 복학을 했어요. 강의실도 그대로고 오랜만에 뵙는 교수님도 변함이 없으셨는데 왠지 어색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한 하루였어요. 선배들 말로는 복학 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 잘 적응할 수 있겠죠? (3416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처음 접하는 것과 다시 접하는 것의 차이는 의외로 커요. 학교를 다니시다가 휴학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처음 들어가던 시절보다는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군가는 복학 후에 취업 준비에 올인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대학 생활이 참 짧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읽고 싶은 책도 많이 읽으시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그 시기가 아니면 하지 못할 경험들을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끝곡 정미조의 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조인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어린 꿈이 놀던 들판을 지나 아지랑이 피던 동산을 넘어 나 그리운 곳으로 돌아가네. 멀리 돌고 돌아 그곳에 담벼락에 기대 울던 작은 아이 어느 시간 속에 숨어 버렸는지 나 그곳에 조용히 돌아가 그 어린 꿈을 만나려나. 무지개가 뜨는 언덕을 찾아 넓은 세상 멀리